며느리가 제 집을 경매로 넘겼습니다. 제 이름으로 5억을 빌려 친정 오빠 건물을 샀습니다. 저는 3일 뒤 거리로 쫓겨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6개월 전부터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오늘 경찰과 아들 앞에서 그 증거가 공개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껴지신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으로 옆자리에 남아주세요. 오늘 이야기도 돈 앞에서 가족이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저는 윤혜자, 올해 68세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40년을 일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남에 있는 12억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외아들 민석이는 42살입니다.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서영이는 38살입니다. 결혼 전엔 백화점에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전업주부입니다. 며느리 서영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서영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해야죠. 서영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서영이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사 음식을 혼자 다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편히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서영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고생하는구나.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건강검진 예약을 해줬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병원 가셔야 해요. 그래, 고맙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우리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왔어요. 서영아, 자주 와서 미안하구나.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챙기는 게 당연하죠. 올 때마다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반찬이에요. 냉장고에 넣어드릴게요. 고맙다, 서영아. 건강식품도 자주 사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홍삼이에요. 매일 아침 한 포씩 드세요. 이런 비싼 것까지. 어머니 건강이 최고예요. 꼭 드셔야 해요. 아들 민석이도 아내를 칭찬했습니다. 엄마, 우리 와이프 정말 대단하죠? 그럼 내가 서영이 같은 며느리 만나서 엄마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엄마 사랑해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만나다니 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영이가 평소처럼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그래, 들어와. 서영이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반찬 많이 가져왔어요. 냉장고에 반찬을 넣더니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게 뭔데? 프리미엄 건강즙이에요. 상자 안에는 작은 팩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팩씩 드시면 돼요. 혈압도 낮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진대요. 그래, 비싸 보이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서영이는 팩 하나를 꺼냈습니다. 자, 지금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팩을 받아 마셨습니다. 약간 쓴맛이 났지만 괜찮았습니다. 맛이 어때요? 응, 괜찮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드세요. 약속하셔야 해요. 알았어, 고맙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그 건강즙을 마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몸이 나른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낮에도 자주 졸렸습니다.
TV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영이가 또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건강즙 잘 드시고 계세요? 응, 매일 마시고 있어. 좋으시죠? 효과 있으시죠? 그런데 요즘 좀 피곤한 것 같아. 서영이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계속 드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 알았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멍해졌습니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설마 치매는 아니겠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영이가 또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 은행 가셔야 해요. 은행? 왜?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서영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통장이랑 도장을 제가 보관할게요. 뭐? 그건 좀. 어머니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어머니 저 믿으시죠? 서영이는 눈을 반짝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를 안 믿고 누굴 믿겠니? 감사해요, 어머니. 그날 서영이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관리 권한을 서영이에게 넘겼습니다. 도장도 서영이가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안심하세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그래, 부탁한다. 집으로 돌아온 후 서영이는 제 방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서류들은 어디 보관하세요? 서랍 안에 있어.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그래 봐. 서영이는 서랍을 열어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까지 모두 봤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서영이가 돌아간 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 몰랐습니다. 머리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생각이 잘 안 됐습니다. 나 요즘 왜 이러지?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즙을 마시기 시작한 후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설마.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아니야. 며느리가 날 해칠 리 없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건강즙을 꺼냈습니다. 팩을 손에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것 때문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마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안 마셔보자. 팩을 냉장고에 다시 넣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머리가 조금 덜 무거웠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게 정말 그것 때문이었나? 3일째 되자 확신이 들었습니다. 건강즙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건강즙 잘 드시고 계세요? 응, 잘 마시고 있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행이다. 떨어지면 말씀하세요. 제가 또 사다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왜 서영이는 자꾸 그 건강즙을 확인하는 걸까요? 뭔가 수상했습니다.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집 근처 약국에 갔습니다. 건강즙 팩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약사님, 이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어디 볼까요? 약사가 팩을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거 어디서 받으셨어요? 며느리가 사다 준 건데요. 약사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확실하진 않지만 냄새가 그래요.
정확히 확인하려면 검사를 해봐야 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수면제라니요? 며느리가 저한테 수면제를 먹였다고요? 검사 맡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 가셔서 의뢰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국을 나와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나한테 수면제를 먹인 걸까? 왜? 무슨 이유로?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 회장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나왔나요? 수면 유도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일반 건강식품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분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서영이가 저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어르신께서 결정하셔야 해요. 다만 증거는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저를 해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일주일 전 서영이가 통장과 도장을 가져간 일이었습니다. 설마 내 재산을 노리는 건가? 불안했습니다. 바로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제 계좌 거래 내역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본인 확인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분증 번호를 말하고 기다렸습니다. 고객님, 최근 일주일간 거래 내역입니다. 5일 전에 500만 원 출금되었습니다. 3일 전에 300만 원 출금되었습니다. 어제 1000만 원 출금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그런 돈을 뺀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찾아갔나요? 보호자분으로 등록된 이서영 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요? 보호자 등록이 되어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럼 앞으로 출금 못하게 막아주세요. 본인 확인 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영이가 제 돈을 빼가고 있었습니다. 벌써 1,800만 원이나 빼갔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집 근처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며느리가 절 해치려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수면제 이야기, 통장 이야기까지 전부 털어놨습니다. 김민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시도입니다. 지금 당장 신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더 큰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며느리분이 수면제를 먹인 이유가 뭘까요? 어르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겁니다. 그럼 법적으로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르신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를 더 모으셔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며느리분 오시면 대화 내용 다 녹음하시고요.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도 계속 확인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녹음기를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화요일이니까 집에 갈게요. 그래, 와라. 어머니 건강즙 떨어지셨죠? 새로 사갈게요. 아니, 아직 있어. 에이, 떨어졌을 텐데요. 제가 새로 사갈게요. 서영이는 꼭 건강즙을 먹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수면제가 들어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화요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영이였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그래, 들어와. 서영이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즙 새로 샀어요.
고맙다. 저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나왔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요즘 컨디션 어때요? 응, 괜찮아.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아니야, 괜찮아. 서영이는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건강즙 안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매일 마시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요? 근데 왜 얼굴이 밝아 보이시지? 서영이가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그럼 오늘부터 꼭 드세요. 약속하셔야 해요. 알았어. 서영이는 냉장고에 건강즙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 어머니 혼자 이렇게 큰 집에 계시는 게 위험해요. 무슨 소리야? 만약 어머니가 넘어지시거나 아프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나 건강해. 서영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시는 게 어때요? 이 집을 팔고 작은 데로 가시면 관리도 편하시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을 팔자고요? 안 돼. 이 집은 너희 아버지랑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야. 하지만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싫어. 난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서영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건 고집이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영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혹시 명예 이전은 생각해 보셨어요? 명예 이전? 내 상속세 절감하려면 미리 민석이한테 넘겨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 세금 엄청 많이 나와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좀 더 생각해 볼게. 어머니, 빨리 하셔야 해요. 서영이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이가 집을 팔려고 한다는 것도 명예 이전을 서두른다는 것도 모두 증거로 남겼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서영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어머니, 건강즙 꼭 드세요. 알았어. 서영이가 나간 후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꺼냈습니다. 그 중에 은행에서 온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뜯어봤습니다. 대출 안내문이었습니다. 담보대출 5억 원 승인 안내.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5억 원이요? 제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대출 신청일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담보는 제 집이었습니다. 신청자 이름은 윤혜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바로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제가 대출 신청한 적 없는데요. 고객님, 일주일 전에 직접 방문하셨는데요. 아니요, 저 은행 안 갔어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상담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보호자분이 대리 신청하셨네요. 보호자요? 네, 이서영 님이요.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다 가져오셔서 처리됐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영이가 제 이름으로 5억을 빌렸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요. 이거 취소할 수 있나요? 이미 집행된 대출이라 어렵습니다. 대출금은 어디로 갔나요? 타 은행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계좌 주인이 누구죠? 개인정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5억이요. 그 큰 돈을 어디다 쓴 걸까요? 바로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제 이름으로 5억 대출을 받았어요. 지금 바로 오세요. 경찰 신고해야 합니다. 네, 지금 갈게요. 집을 나서려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영이었습니다. 어머니, 깜짝이야. 어디 가세요? 너 왜 왔니?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서영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요. 어머니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손에 든 은행 서류를 재빨리 숨겼습니다. 하지만 서영이가 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보여주세요. 서영이가 제 손에서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대출 안내문을 봤습니다. 서영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왜 여기 있어요? 내가 물어봐야지. 너 내 이름으로 5억 빌렸지? 서영이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대답해. 왜 내 허락도 없이 대출을 받았어? 서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왜 그랬는지 말해봐. 저희 친정이 너무 힘들어요. 서영이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빚이 5억이나 돼요. 오빠도 도박 빚이 있고요. 그래서 어머니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거야? 죄송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다 썼어? 서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정 빚 갚았어요. 그리고 오빠 건물 계약금 넣었고요. 뭐라고?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돈으로 친정 빚을 갚았다고요? 건물까지 샀다고요? 그럼 대출금은 누가 갚을 건데? 서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갚을 거야? 5억을? 저희가 조금씩 갚을게요. 거짓말하지 마. 너희한테 그런 능력 없잖아. 서영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집을 파시면 되잖아요. 뭐라고? 이 집 12억이잖아요. 대출 5억 갚고도 7억 남아요. 그 돈으로 작은 집 사시고 남은 돈은 우리 주시면 되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집을 팔라고요? 그것도 며느리가요? 너 지금 정신이 있니? 어머니 혼자 이렇게 큰 집에서 뭐 하세요?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서영이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결국엔 파셔야 할 거예요. 3개월 뒤면 대출 이자 못 내서 경매 들어가요. 그때 가면 집값도 떨어지고 어머니만 손해예요. 지금 파시는 게 나아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서영이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며느리였습니다. 명절마다 음식 해주고 건강 챙겨주던 며느리였습니다. 그 며느리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5억을 빌렸습니다. 제 집을 경매에 넘기려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왜 안 받는 걸까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석아, 엄마야. 급한 일이 있어. 전화 좀 해줘. 30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때 서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민석이한테 연락하셨죠? 민석이는 제가 어머니 상태 말씀드렸어요. 요즘 어머니가 치매 증상 있으시다고요. 헛소리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민석이는 어머니 말씀 안 믿을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서영이가 아들한테 제가 치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제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수면제로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빼갔습니다. 아들한테는 제가 치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바로 만나야 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며느리가 모든 걸 인정했어요. 녹음하셨어요? 네, 다 했어요. 좋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서 갑시다. 네, 갈게요. 저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서영이와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집을 팔라는 말도, 경매 이야기도, 치매 거짓말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이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6개월 전부터 준비해 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저희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며느리가 제 이름으로 5억 대출을 받았어요. 제 허락도 없이요. 경찰관은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여기 녹음 파일이 있어요.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경찰관이 녹음을 들었습니다. 서영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집을 파시면 되잖아요. 3개월 뒤면 경매 들어가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분 연락처 주세요. 저는 서영이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며칠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조금만 기다리세요. 경찰이 조사하면 며느리분 처벌받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내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 회장님, 경찰서로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갈게요. 경찰서에 갔습니다. 담당 형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조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됐나요?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분 진술이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른데요? 며느리분이 어르신께서 직접 대출 승인하셨다고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은행 서류에 어르신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건 며느리가 몰래 찍은 거예요. 입증이 어렵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이 이런 진술을 했어요. 어머니가 요즘 치매 증상이 있다고요. 병원 진료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진료 기록이요? 2개월 전에 신경과 다녀오셨다고 하던데요. 그때 생각났습니다. 2개월 전 서영이가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그날 신경과에도 들렀습니다. 요즘 깜빡깜빡하시죠?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의사가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영이가 그 기록을 증거로 만들려고 한 거였습니다. 어르신, 이 경우는 민사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네, 아직 증거가 부족합니다. 저는 허탈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위로했습니다. 어르신, 민사소송으로 가면 됩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네, 6개월에서 1년 정도요. 그동안 제 집은 경매로 넘어가요. 김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할 순 없어. 저는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큰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서영이가 제 통장에서 돈을 뺀 기록이 모두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서영이가 제 방에서 서류를 뒤지는 사진이었습니다. CCTV 영상 파일도 있었습니다. 서영이가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6개월간 제가 기록한 일기였습니다. 2월 15일 서영이가 건강즙을 가져왔다. 2월 20일 건강즙을 마신 후 몸이 이상하다. 2월 25일 약국에서 수면제 성분 확인했다. 3월 1일 서영이가 제 방에서 통장 사본을 가져갔다. 3월 10일 CCTV를 몰래 설치했다.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영이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이미 6개월 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사실은 이랬습니다. 6개월 전이었습니다. 서영이가 처음 건강즙을 가져온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매일 드세요. 저는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맛이 쓰고 몸이 나른해졌습니다. 다음 날 약국에 가져갔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약사가 확인했습니다. 수면제 성분 같은데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요. 바로 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며느리가 수상해요.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일단 며느리가 모르게 행동하세요. 건강즙은 계속 마시는 척 하시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버리세요. 그리고 집에 CCTV를 설치하세요. 저는 그날부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영이가 올 때마다 건강즙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서영아.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멍한 척 연기했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했지? 깜빡했네. 서영이는 제 연기를 믿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CCTV도 설치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 작은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서영이가 제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다 찍혔습니다. 서랍을 뒤지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도장을 가져가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서영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켜봤습니다. 대출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5억이나 되는 큰 돈을 빌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제가 숨긴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6개월 전부터 증거를 모았어요. CCTV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어요. 정말요? 네, 내일 사무실로 갈게요. 다 보여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심했어요. 죄송해요. 서영이는 다시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집에 가서 사과드릴게요. 아니, 오지 마. 어머니 제발이요. 용서해 주세요. 내일 2시에 올게요. 서영이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세요. 제가 준비한 것들을 보여드리죠. 경찰도 함께 오실 겁니다. 그리고 아들 민석이도 부를 겁니다. 모든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2시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경찰도 함께 데려오시고요.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올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아들 민석이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치매라고 생각하지?
오늘 2시에 집으로 와. 진실을 보여줄게. 민석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와서 보면 알아. 꼭 와야 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서영이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후 1시 50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와 형사 2명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증거 다 준비하셨어요? 네, 여기 있어요. 저는 상자를 보여줬습니다. 형사가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대단한데요? 6개월간 기록하셨어요? 네, 하루도 빠짐없이요. 오후 2시였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서영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서영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이 앉아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이게 무슨... 들어와, 서영아. 우리 할 얘기가 많아. 그리고 진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서영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앉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영이는 떨리는 다리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이서영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로?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서영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서영이가 물었습니다. 6개월간의 기록입니다. 형사가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 서영이가 나왔습니다. 제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랍을 여는 모습이었습니다. 통장 사본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서영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영상이 나왔습니다. 서영이가 도장을 가져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날짜는 3개월 전이었습니다. 이게 다 찍혀 있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영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월 15일. 서영이가 건강즙을 가져왔다. 쓴맛이 났다. 2월 20일. 몸이 나른하고 머리가 무겁다. 서영이가 건강즙 잘 마시냐고 물었다. 2월 25일. 약국에서 수면제 성분 확인했다. 며느리가 나를 해치려 한다. 서영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3월 1일. CCTV를 설치했다. 서영이가 내 서랍을 뒤졌다. 통장 사본을 가져갔다. 3월 10일. 서영이가 도장을 가져갔다. 무슨 계획인지 지켜보기로 했다. 4월 5일. 서영이가 은행 가자고 했다. 통장 관리 권한을 달라고 했다. 거절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서영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4월 10일, 500만 원 출금. 4월 12일, 300만 원 출금. 4월 15일, 1000만 원 출금. 모두 서영이가 가져갔다. 총 1800만 원. 형사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 증거예요. 저는 건강즙 팩을 꺼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서입니다. 이 건강즙에서 수면 유도 성분이 검출됐어요. 일반 건강식품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분이죠. 형사가 증거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도 있어요. 저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서영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집을 파시면 되잖아요. 12억짜리 집이잖아요. 대출 5억 갚고도 7억 남아요. 남은 돈은 우리 주시면 되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민석이는 거실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이 있었습니다. 아내 서영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민서가 앉아. 민석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엄마가 설명해 줄게.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건강집에 수면제를 탄 일을 말했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빼간 일을 말했습니다. 5억 대출을 받은 일을 말했습니다. 민석이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서영아, 이게 사실이야? 민석이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서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엄마한테 수면제를 먹였어? 미안해. 서영이는 울먹였습니다. 5억을 빌렸어? 엄마 이름으로? 우리 친정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시어머니를 해쳐도 돼? 민석이가 소리쳤습니다. 나한테도 거짓말했잖아. 엄마가 치매라고 했잖아. 그래서 엄마 전화를 안 받았어. 민석이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민석아.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죄송해요. 민석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아내만 믿고 엄마를 의심했어요. 괜찮아. 형사가 일어섰습니다. 이서영 씨,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가 명백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서영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어머니. 서영이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한 번만요. 제발이요. 넌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야. 돈으로 봤어. 수면제를 먹이고, 재산을 빼돌리고, 내 집을 경매에 넘기려 했잖아. 그런 사람을 용서하라고? 서영이는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형사가 서영이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서영이는 끌려가듯 일어섰습니다. 참고로 친정 오빠분도 조사받으실 겁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5억으로 건물 산 것도 횡령 공범이니까요. 서영이는 비틀거렸습니다. 민석이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서영아, 당신 혼자 책임져. 나는 이제 당신 모른다. 여보, 집 가서 짐 싸. 이혼할 거야. 서영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서영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민석이와 김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민석이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민석아. 제가 아내만 믿고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서영이가 너무 교묘하게 속였어. 엄마는 다 이해해. 민석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5억 대출금은 회수 가능합니다. 서영이 씨 명의 재산을 압류하면 됩니다. 친정 오빠가 산 건물도 압류 대상이고요. 정말요? 4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집 경매는 막을 수 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김 변호사가 나가고 민석이와 둘만 남았습니다. 엄마. 응. 앞으로 제가 자주 올게요. 매주 주말에는 꼭 올게요. 고맙다, 민석아. 그리고 엄마. 민석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집 명의 이전 같은 거 절대 안 해도 돼요. 엄마가 평생 여기서 사세요. 제가 자주 와서 모실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석아, 고맙다. 엄마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바보야.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이게 진짜 효도야. 돈이 아니라 마음이 효도야. 그날 밤 민석이는 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단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민석이가 상을 차렸습니다. 고맙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김치찌개 끓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6개월이나 혼자 견디셨잖아요. 힘들었지.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 우리 집을 지켜야 했으니까.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지킬게요. 알았어. 그날 밤 민석이는 저와 함께 집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혜자님 선고 공판 날짜 잡혔습니다. 2주 후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알겠습니다. 2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법원에 갔습니다. 민석이가 함께 갔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서영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피고인 이서영 일어서세요. 서영이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기망하여 수면 유도 성분을 투여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횡령 및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피고인 이서영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 명합니다. 공범 이동욱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건물은 압류 조치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서영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서영이는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끝났구나. 6개월간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5억이 제 계좌로 돌아왔습니다. 건물이 팔려서 대출금이 모두 상환됐습니다. 제 집은 지켜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석이는 매주 주말에 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어서 와 민석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함께 TV를 봤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석이가 특별한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정수진이라고 해요. 수진 씨랑 사귀고 있어요. 민석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엄마랑 같은 직업이죠. 반갑다.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이 잘 부탁해. 네, 어머님. 그날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은 정말 착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민석이와 수진이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수진이 제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민석이 잘 부탁한다. 민석이는 여전히 매주 왔습니다. 이제는 수진이와 함께 왔습니다. 어머님 반찬 만들어 왔어요. 고맙다 수진아. 정말 맛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진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저는 기뻐서 두 사람을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어머님 안아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우리 손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줄게. 엄마 이름 뭘로 지을까요? 진우는 어떠니? 진실진자의 우리 우자. 좋네요, 엄마. 그렇게 손주 진우가 우리 가족이 됐습니다. 주말마다 민석이 가족이 왔습니다. 진우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할머니, 진우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진우,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좋아요.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수진이 도와줬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요. 당연한 거야. 넌 우리 가족이잖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6개월간 혼자 싸우셨잖아요.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당연한 거야. 우리 집을 지켜야 했으니까. 민석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민석아. 그날 밤 민석이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잘 지켰어. 민석이도 좋은 사람 만났고, 손주도 생겼어. 이제 행복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심과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서영이는 저를 돈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저를 엄마로 봤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어머님으로 대했습니다. 진우는 저를 할머니로 사랑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노후 재산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리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효도는 돈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주는 마음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이곳에서 이어집니다.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